달성구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2차 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달서구는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달성구는 육아 대구 테크노 초등학교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환제 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15일부터 개방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8일 다사업과 합인면에서는 신년 인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일 달서문화재단 주최로 달서구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가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가창면과 부지면에서는 지난 9일과 10일 신년 인서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임미연 의원과 조하석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5년 달서아트센터는 대구 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2025년 기획공연 라인업을 발표하며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구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2차 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달성구는 지난 14일 대구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달성군지부, 아임뱅크 화원지점, 달성군 읍면새마을금고와 물가상승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성구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10억 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12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으로 농협은행 달성군지부와 아임뱅크 화원지점, 달성군읍면,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을 융자하고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1차 84억 원, 추후 2차 36억 원의 규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가상금리를 대폭 낮춰 달성군의 이자 지원을 받을 경우 소상공인들은 2%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신용자에 대해 1천만 원의 보증,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2023년 13억, 2024년 10억을 출연해 2년간 총 24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많은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달성군에서 지원합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 등 분할 상환과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고 유흥업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상담 예약 후 신청 가능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물가 상승 및 고금리 등 경제위기로 많은 지역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가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달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달서구 내 금연구역은 총 866곳으로 공안 160국에서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 113개소 그리고 주요 횡단보도 5곳이 포함됩니다. 달성구는 류가 대구 테크노 초등학교 일대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거 및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간지 주차장을 조성해 지난 15일부터 개방했습니다. 테크노 초등학교 주변은 학교 행사와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방문객들이 겪던 불편이 컸습니다. 달성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크노 초등학교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지난해 10월 공사를 착공해 이달 3일 준공했습니다. 예산 1억 1천여만 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로 어린이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대기 공간 1개소와 소형차 주차 공간 71면이 조성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개교 이후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했던 주차난과 통행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사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이미지 강화와 주차난 해소, 더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달성군에서 공안지 주차장 조성을 통해 확보한 주차면 수는 총 179면입니다. 이는 모두 달성군이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끝에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조성된 주차장으로 토지 임차 후 2년간 운영되며 이후에는 토지 소유주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연장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8일 다사읍과 합의면에서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다사읍 행정복지센터와 합의면 민 복지회관에서 각각 열려 각계각층의 지역민들이 덕담을 나누며 새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먼저 다사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을사년 다사읍 신년인사회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손한국 대구시의원, 달성군 의회 김보경 부의장 및 군의원, 신인식 다사읍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다사읍 번영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신년사와 축사, 복덕, 절단식, 건배 제2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옥표 다사읍 번영회장은 신년사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무한한 애양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합의면 번영회 주관으로 합의면 민 복지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는 최재훈 달성군수, 손한국 대구시의원, 달성군 의회 김보경 부의장과 군의원, 김영배 합의면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와 내빈 축사, 을사년 새해 합의면민의 번영과 안녕을 축원하는 복덕절단식, 건배 제2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병규 합의면 번영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더욱 빛나는 일만 가득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달성군민의 행복과 평온을 기원드린다라고 말하고 2025년은 1천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달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달서구민과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가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500여 명의 달서구민이 참석해 새해의 시작을 음악으로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은 김성진 지휘자가 이끄는 코리아 윈드 필하모니의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곡으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OST가 연주되며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어 오보이스트 박성경, 소프라노 이윤경, 테너 하석배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성악 공연을 선보였고 트럼본의 매력을 보여준 매직 슬라이드 연주는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관객들의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OST, 정열대륙 등의 연주가 이어져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 펼친 뮤지컬 갈라 공연은 관람객들과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이태훈 이사장은 이번 신년음악회를 통해 좋은 기운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2025년에도 지역 주민들이 달서구 곳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가창면과 구지면에서는 지난 9일과 10일 신년 인사회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는 가창면과 구지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덕담을 나누며 을사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9일 가창면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을사년 가창면 신년 인사회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하중한 대구시 의원, 달성군의 전홍배, 신다룩 의원, 김태호 가창면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가창면 번영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신년사와 축사, 시루떡 절단식, 건배 제2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장희 가창면 번영회장은 신년사에서 푸른뱀의 해인 2025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보다 살기 좋은 가창, 주민이 빛나는 가창이 되는데 적극 동참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구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0일 열린 신년 인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홍규 대구시 의회 부회장, 달성균 의회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과 군 의원, 박희범 구지면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구지면 번영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허영명 번영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5년에는 구지를 더욱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달성군민의 행복과 평온을 기원드린다라고 말하고 2025년은 1천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누군가는 먹고 사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보면 1인 가구를 비롯하여 부부만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양육은 현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3분의 1에 가까운 국민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인 5월, 6월을 시작으로 7월에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까지 챙겨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산책 등 일상생활 속 반려동물 돌보는 펫시팅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제안합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을 돌보는 반려동물 돌보미 펫시터는 전문 자격증까지 생길 정도로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대중화된 서비스입니다. 펫시트 자격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점성을 키워주고 동물 등록증을 발급하는 1인 가구 반려인에게 소액의 자부담을 통해 반려인구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면서 시간적 어려움으로 집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펫시터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나 외출 시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양육 포기와 파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을 하고 지난해 우리 동네 펫 돌보미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 산책, 위생 미용, 목욕 등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가정 방문 돌봄을 선호하지 않는 가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펫 위탁소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외출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위탁 돌봄 서비스인 펫 위탁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호텔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안심하게 맡길 수 있어서 함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위기 동물과 부족한 보호시설, 인력으로 인해 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려동물 유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건처럼 쉽게 버리는 개인의 이기심과 무책임한 행동이며 일부 지원 사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공공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동물 유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도하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 전동 단속 강화와 안전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함과 동시에 주정차 문제, 안전 문제, 도시민간 훼손 등을 야기하며 사고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2,389건으로 201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 24명이나 사망을 하였습니다. 2019년 14건이었던 사고가 작년에 47건이 발생을 하여 대구 발생 사고 건수의 32%가 우리 구에서 발생을 하였고 무면허 운전 28건, 음주운전이 3건이었으며 2년 연속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걷던 중에 뒤에서 달려온 킥보드에 의해서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7월 광주에서는 말년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킥보드를 타다 버스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헬멧 착용 없이 동승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사고가 늘면서 퀵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민에게 편익보다 위협이 크다는 이유로 작년 4월 파리에서 올해 8월 호주 멜버른에서 전동 킥보드 사용의 전면 금지를 결정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세종시는 민간협의체를 가동하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고 94%가 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을 해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의 시범 운영과 불법 주정차 시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시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작년 12월부터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올해 취합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현재 3개의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에서 8개 구군 중 가장 많은 2,4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성구 3명, 북구와 동구 각 2명의 공공근로 등 단속 인력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구는 단속 인력이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수구 실적도 수성구 1,871건, 동구 4,610건,
여기에 비해 1067건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타구와 달리 우리 군은 민원 처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2년 연이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우리 군으로서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수성구의 킥보드 단속과 우리 구의 불법 현수막 단속 사례처럼 상시 단속 인력의 운영을 제한합니다. 위반 시 즉시 업체 통보 및 안전한 위치로 옮기고 미이행 시는 적극적인 강제 견인 조치를 해야 하며 서울시 사례처럼 퀵보드 없는 거리 지정과 불법 방치 시 즉시 견인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등 누구나 무단 방치된 퀵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간 협의체 운영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2년 전 전동 킥보드 거치대 확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으로 대학과 학교, 지하철 진출입로 등의 거치대와 주정차 구역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00만 원 미만의 교통안전교육 예산을 늘려서 특히 중고대학생 대상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전동 킥보드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교육을 추진을 제안합니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주정차 방법, 무면허 음주운전 금지, 2인 탑승 금지, 주정차 금지 안내 등의 세세한 교육에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 미관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달서아트센터는 대구 문화예술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클래식, 뮤지컬, 전시 등 고품격 콘텐츠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연으로는 양인모, 미샤 마이스키, 미하일 플래트네프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리사이틀과 달서아트센터 자체 제작 뮤지컬 월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달서아트 페스티벌, 지역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의 문화 브랜드를 확립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성욱 관장은 시민들에게 진정한 문화예술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2025년 기획 공연 라인업을 발표하며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는 신규 사업 DCH 앙상블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적 앙상블들이 참여한 11개의 공연을 진행하며 모차르트 작품을 중심으로 한 축제를 펼칩니다. 또한 5월부터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조성진, 예핌, 브론프만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르고 국내 우수 연주자들의 독주회인 더 마스터스 시리즈도 시작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여 클래식 온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창근 관장은 2025년에도 시민과 음악인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시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9일 2024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달서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무피드 기반 종량제를 도입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감량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감량률, 인구수 대비 감량률, 집화장 위생 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145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 약 4.4% 총 480톤의 배출량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우수상은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2차와 대곡 LH 천년나무 1단지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보성 산호타운과 성서 한빛마을이 수상했습니다. 장려상은 장기 협성 휴폴에 성서 로얄팰리스 등 4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올해에는 15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감량 실적이 우수한 단지에는 최대 80만원 상당의 청소용품이 제공됩니다. 또한 감량 교육을 희망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방드림시티 입주자 대표회의가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대구시 우방드림시티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으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수림원장학회의 100kg, 열린 지역아동센터와 대구교육문화원 아동센터에 각 150kg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추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 쌀이 지역 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방과 후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림장학회는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 경로잔치 및 점심 나눔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나눔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용환 회장과 동대표들은 우방드림시티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청년식품 창업 활성화 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청년식품 창업랩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청년식품 창업 활성화 및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청년식품 창업랩 참가자를 2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식품 창업랩은 식품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청년 또는 식품 분야 창업 중인 청년들에게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시제품 제작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식품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9세 이하의 달성군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식품 관련 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지원자는 제품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가공 운영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홈페이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가공 운영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4050 플러스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달성 4050 플러스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달성 4050 플러스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무 경력과 역량을 갖췄으나 취업 기회가 부족한 신중년 구직자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은 지난해 대구시 최초로 달성군에서 시행되었으며 대구 경북 고용복지연구원과 협력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 대상은 공고1 기준 달성군에 소재한 중소 중견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참여 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시 근로자 채용 3개월 경과 후부터 기업에는 최대 6개월간 월 70만 원씩, 근로자에게는 최대 2회 분기별 90만 원씩 지원합니다. 군은 지난해 대비 40만 원 인상된 기업 지원금을 지급해 신중년 경력직 채용에 따르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송영여고가 2024 영어 동아리 운영 최우수교회에 선정된 소식입니다. 송영여자고등학교는 대구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및 창의 인성 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 주도 기반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으로 2024 영어 동아리 운영 최우수교회에 선정됐습니다. 송영여고는 2022년부터 교육국제화 특구, 교육국제화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일본 호세이 대학 국제고등학교와의 지속적 대면 비대면 교류 활동, 학생 주도 기반 글로벌 동아리 유네스코 지정 협력학교, 인공지능 활용 영어 교육 사업, 제2외국어 포함, 11개의 정규 외국어 교과 수업 등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 강화 및 창의 융합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국제교류 상대 학교인 일본 호세이 대학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의 송현여고 방문 및 대면 교류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홈스테이의 랭귀지 익스체인지 활동, 상대 문화 체험 활동, 공동 협업 프로젝트, 지역 탐방 활동, 글로벌 가왕전, 글로벌 데이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 교육청이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겨울방학,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소규모 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유치원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합니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이란 인근 소규모 유치원이 연계하여 중심 유치원에서 협력 유치원 유아의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돌봄 유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유보 통합 시범 교육청 운영 과제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조사 결과 97.2%의 높은 만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유라초 병서류, 유로안초 병서류, 해안초 병서류, 황남초 병서류, 동평초 병서류, 합정초 병서류, 장산초 병서류, 장동초 병서류, 장기초 병서류, 왕선초 병서류, 매곡초 병서류, 다사초 병서류 등 12개 소규모 병설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중 거점 유치원은 유라초 병서류, 황남초 병서류, 장산초 병서류, 왕선초 병서류 등 4개원입니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의 중점 내용은 19시까지 돌봄 시간 확대, 통학 차량 운영, 점심 도시락 제공, 놀이 중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놀이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원내외 체험 프로그램 등입니다. 지금까지 1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복지 사각지대 발굴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AI 기반 초기 상담 및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신속한 위기 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와 달서 배달로 희망을 잇다 사업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스마트 복지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2025년 1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부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향응을 근절하며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다짐을 공유하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달서구는 11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에서 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부패 방지 및 청렴 종합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설맞이 복구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저소득층 장년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등 총 4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복구러미는 떡국떡, 사골곰탕, 약과 등 10종의 설 명절 음식과 간편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태영 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복구러미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윤태영 오포읍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14일 아진 PMP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7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진 PMP는 골판지, 제지, 포장 전문 기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달성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현욱 대표는 이번 나눔으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최재훈 달성군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진 PMP는 또한 지역 청소년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하며 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2025년 대안적 십자사 대구지사에 특별성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영 의장, 박명수 대안적 십자사 대구지사 회장, 고홍원 사무처장, 박영근 달성군협의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특별성금은 재난, 재해, 이재민 구호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장은 달성군의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매년 적십자 특별성금 납부에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